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램 토크 다시 시작합니다. 글램은요, 무언가의 매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지컬한 겉으로 보여지는 매력만을 말하죠. 하지만 저 사람 정말 매력있다. 뭔가 멋있는데? 정말 아름다운데? 이런 것은 그 외면 그 이상의 것이죠. 내면 것이 함께 채워져야지만 함께 나오는 그런 빛남, 아름다운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램이라는 용어로 좀 정의 내렸어요. 그런 피지컬한 매력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안정, 네, 그런 걸 통틀어 글램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글램 톡에서는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아주 큰 기업에서, 그리고 소비자를 많이 설득해야 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B2C 기업에서 10년 동안 인사 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춘들을 또 선택해야 되는, 그들을 인턴십을 운영하고 거기에서의 또 신입사원들을 선택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인재들을 선발하고 또 교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한 일이죠. 꼭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도 이직을 고민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인터뷰에서 선택이 되어져야 되고 또 승진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선택인 거죠.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공통적인 궁금함이기 때문에 우리만 궁금해한 것이, 또는 저만 궁금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죠, 차드 히긴스라는 그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은 인사 분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실제 연구를 하셨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지는가?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발하시는 거세요?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싶으세요? 인사 담당자들은 대답합니다. 현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현재 역량만 뛰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미래에도 우리 회사에 그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즉, 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역량,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인지상과 부합하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역량을 평가한 다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은 그런 인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그 수많은 연구 표본과 그리고 그 실제적인 실험을 구성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냈어요.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지는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 채용되는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아주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면접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면접관과 어떤 공통 속성, 취미라든지 공통 관심 분야라든지 그런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랑 좀 비슷한데? 라는 그런 직관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이 분야, 뜻하지 않은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쪽과 관련이 없더라도 사실 그런 지원자들은 그렇게 관련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조금 부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그 분야에서, 제가 면접 때 기억나는 거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20년씩 일한 임원분들 앞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척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 내용 리서치가 좋다고 해도 실제 그 분야에서 20년을 일한 사람보다 전문적일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결과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탑의 성과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가면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신입사원 교육에 가면
세계 요요권 선수, 세계 요요 선수대회 1위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뭐 신입사원의 밤 같은 거 하면 그 대강당에 불을 다 끄고 그 야광 요요를 든 친구들이 나와서 요요 대회를 한대요. 그런 거겠죠. 요요랑 현대자동차는 무슨 관련인가요? 재무팀에 일한다고 하던데 요요랑 재무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거든요. 그게 요요건 다른 것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경험해 본 거죠. 저라도 그런 친구는 굉장히 뽑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요, 뭐라고 할까요? 저희 정말 그런 사람 뽑고 싶어요. 현재 역량도 우수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뛰어난 사람. 하지만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서류 전형을 하는 인사 담당자나 그때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나 사실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뽑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다 굉장히 어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인 척 하시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자소설이죠, 소설. 내가 되고 싶은 나. 픽션.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또 이게 1977년에 쓰여진 논문인데요. 아모스 티버스키랑 그 데니얼 캐머만이라는 그 노벨상 수상자시죠. 천재 중에 천재라 일컬어지는 그 소비자 행동 쪽의 대가 두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기억나더라고요. Feature Matching Theory라고 해가지고요. 비교 속성 이론. 그러니까 이걸로 초이스 모델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고 그때 항상 마지막에 남는 대안 1, 2가 남죠. 그래서 대안 1과 대안 2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대안 1과 2가 가진 공통 속성이에요. 대안이 두 가지 있다고 했을 때 1과 2를 우리는 가장 먼저 비교합니다. 어떤 부분을? 공통 속성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진 같은 속성이 있다면, 공통 속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cancellation, cancel됩니다. cancellation. 왜냐면 그것은 공통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것은 항상 cancel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A만이 가진 속성과 대안 B, E만이 가진 속성이 남게 되죠. 그럼 그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고 그 중에서 더 우월한 것만이 바로 초이스 됩니다. 그 중에서 더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로 리젝트 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취업 준비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것, 그 친구가 어학 연수를 가, 그 친구가 어학 점수를 높이고 있어, 그 친구가 그런 취업 준비 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 다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초이스 모델, Feature Matching Theory에 따라서 비교 속성 이론이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공통 속성은 항상 캔슬됩니다. 그러면 정말 금방 캔슬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 나의 한정된 자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이 공채 시즌이 되면 많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정말 비슷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 비슷한 공모전, 비슷한 인턴 경험,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어학 점수, 비슷한 동아리, 공모전. 요즘에는 8대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너무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초이스 모델에 따라서 비슷한 것은 캔슬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비슷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니크 굿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의 유니크 굿 포인트는 뭡니까?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글램톡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저도 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는 시간에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발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공부 많이 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램톡은 저의 유니크 굿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원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인사 담당자들이 혹은 다른 저자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공통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캔슬되지 않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니크 배드 부분은 아니죠. 유니크 굿 포인트에 가깝겠죠. 유니크 굿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램 토크 마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나의 유니크 굿 포인트는 뭘까? 커먼 피처 말고요. 그것은 언제나 캔슬되니까. 캔슬될 것에 나의 한정된 자원을 쓰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은 언제나 유한하죠. 나의 리소스도 언제나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유니크 굿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까? 그 유니크 굿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네. 그런 질문 던지면서 오늘 글램 토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